자, 이번에는 B랍을 통한 파일 관리 예제.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도 파일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올려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자료형을 조금 특이한 자료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바이너리에 대한 라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B랍이라는 이러한 자료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C랍이라고 해서 캐릭터 단위, 다시 말하면 2바이트 데이터에 대한 이제 라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C랍이나 B랍이나 처리하는 방법은 유사한데요. B랍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일반 파일을 관리할 때는 B랍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갖고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C랍은 보통 오라클에서 많이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라클하고 연동해갖고 처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B랍만 한번 처리해보겠습니다. 둘 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B랍을 통해갖고 데이터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예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곱 번째 예제가 될 거고요. 자, new 하셔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exam 언더바 07번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07번 예제에서는 일단 파일에 대한 입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Java IO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SQL.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파일을 입력할지 파일명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util 패키지를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준비가 되었으니까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제일 위쪽에 기재되는 부분은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6번 예제에서 제일 위쪽 부분을 또 복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코딩을 계속 적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우셔야 되니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기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갖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일단 업로드 시키는 예제 하나,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는 예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작성해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create table. 잠깐만요. 여기 좀 공간이 작네요. 자, create table 하셔서 파일 데이터, 파일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파일 테이블. 자동 증가 번호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integer, pri, mari, primary key, auto, increment. 자, 다음에 name, 파일 명이죠? 파일 name이라고 할까요? 파일 name, 바악 캐릭터로 100글자 정도, 난널로 처리할 거고요. 다음에 실제 파일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name, 파일 데이터. 다음에 blob 하셔갖고 파일을 지금 올릴 거기 때문에 파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난널로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파일 테이블이라는 이쪽의 구조는 자료형 자체가 인티저, 바 캐릭터 다음에 blab이라는 이러한 자료형까지 만들어져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 한번 올려볼게요. 자, 데이터를 올리시려면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어떠한 파일을 올리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scanner, 스캐너 sc는 new scanner, 스캐너 system.in 하셔서 객체 하나 만들고요. 물어봅시다. system.out.print 파일은 업로드할 파일은 뭐 그렇게 물을까요? 업로드할 파일은 자 하고 물었으면 string 파일 name 파일 이름을 먼저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sc.next 하셔서 얻어내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그 업로드할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파일이 없다라면 당연히 뭐 업로드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파일 객체로 f라는 건 new 파일 name 요거를 한번 생성을 시켜 보고요. if 만약에 f가 exists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system.out.println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요렇게 적어줄 거고요. system.exit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지 않고 무사히 if 문을 빠져나왔다 라고 하시면 이제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되는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일일이 다 읽어갖고 이제 업로드를 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업로드를 시켜줄 수 있는 형태를 취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파일하고 연계관계를 여는데 걔를 데이터베이스에 다이렉트로 집어넣기 위한 인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이제 처리하려고 보면요.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으로 인풋 스트림 만들어 볼까요?
byte, byte arr, ay. 이건 뭐 배운 적은 없으시지만 이 인풋스트림 계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IO 계열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형태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byte array, output stream. BOS는 new byte array output stream 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로부터 인풋 스트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파일의 전체 크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파일에 대한 인풋 스트림 만들어서 넣어 주시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요 용도 한번 보도록 그냥 한번 써봅시다. 하셔서 이제 인풋 스트림 하나 만들까요? 파일 인풋 스트림 FIS는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하셔서 F로부터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IO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IO exception 하나만 스로우 해버릴까요? try catch 하면 코딩이 길어질 것 같아서 IO exception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인풋 스트림 하나 만드셨으면 원래는 이거 다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낸 다음에 while true 무한 루프 돌면서요. integer x에다가는 fis.read 한 바이트씩 읽겠습니다. 해놓고 if 만약에 x에 들어온 데이터가 -1과 같다라면 파일이 끝이다 라고 한다라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bos에 write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무엇을요? 방금 읽어드린 요 x의 값을 쓰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뺑뺑뺑 돌게 되면 요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에는 모든 데이터, 요 파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기재가 될 거예요. 다 기재가 되었으면 FIS는 close에서 닫아주시고요. 다음에 BOS도 뭐 close에서 닫아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닫았다라면 이 BOS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형태의 인풋 스트림 객체로 만들어야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형태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array input stream BIS는 new byte array input stream 하셔서는 어떻게 해요? BOS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에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스트림을 따로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메모리상에 바이트를 뭐 열었다가 닫았다가 메모리를 기재했다가 할 수 있는 방식의 IO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코딩 다 필요 없이 뭐만 있어도 된다고요? 요 인풋 스트림 요거 하나만 존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요 사이에서 IO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다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쿼리를 통해서 집어넣어 볼까요? insert into 어디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방금 우리 파일 테이블이라는 거 만들었죠?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values는 처음에 자동 증가 번호 넣고요. 두 번째 파일명, 세 번째 blab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더라면 이제 쿼리를 실행시켜 봅시다. SQL exception. SQL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띄울 거고요. 다 되셨으면 커넥션 객체 만들어져 있으니까 PSTMT부터 만들면 되겠죠. con.prepare statement 쿼리를 미리 실행시키고요. 자, PSTMT를 통해서 첫 번째 물음표 자리는 스트링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파일 name이라는 것이 들어가 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 두 번째 자리에는 Blab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풋 스트림으로 오픈해 놨기 때문에 set 바이너리 스트림이라고 해서 바이너리 스트림을 두 번째 물음표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위치에는 인풋 스트림 넣으셔야 되니까 BIS라는 거 넣으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위치에는 길이 값입니다. 그래서 bos.size라고 하셔서 길이 값을 얻어낸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하신 다음에 pstmt.execute update DB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update라는 쿼리 사용한다는 거 아실 거고요. 다 올리셨으면 한마디 띄워주시면 되겠죠. 업로드 성공이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pstmt.close 다음에 conn.close 자, 해주시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크게 틀린 점은 없죠. 바이너리 스트림이라는 거 하나 사용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BIS란 이제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썼다라는 차이점밖에 없는데 요 위치에는 BIS가 아니라 그냥 FIS를 다이렉트로 집어넣으셔도 관계없이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파일 사이즈를 얻어내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업로드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켰을 때 업로드할 파일 아무것도 없는 거 해볼까요? aa.txt 이건 없죠.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exam 언더바 07.java를 한번 업로드 시켜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exam 언더바 07.java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시켜보겠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업로드 성공.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거 그 07.java가 아니라 C 루트에 있는 boot.ini 걔를 집어넣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경로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C 루트에 bot boot.ini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셔도 이제 경로까지 다 적어주신다라면 찾을 수만 있다면 해당 파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업로드는 당연히 잘 될 것이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지금 2개 집어넣었죠? 파일 테이블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들어가 있는 상태를 한번 볼까요? 들어가 있는 상태는 넘버, 파일 네임, 파일 데이터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넘버 1번 파일 네임은 exam 언더바 07.java 다음에 내용은 이러한 것들 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다 보이시죠? 다음에 2번 c루트에 boot.ini 해서 boot.ini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파일 네임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넣지 말고 그 f.getName 하셔서 넣으시면 아까 c루트에 뭐 이러한 식으로 들어갔을 때 c루트 같은 건 없어지고 boot.ini만 이름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들어가 있는 파일을 그대로 뽑아내 갖고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다음 예제 하나를 만들고요. exam 언더바 08번 예제 작성을 할 거고 뽑아내겠다라고 하면 DB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파일명을 하나 지칭하면 그걸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import java.sql. 모든 것 하셔서 작성하시고요. 자, 다 되셨으면 우리 역시 앞쪽 코딩은 위에 거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자, 다 되셨으면 이제 한번 여기에서 물어봅시다. scanner 스캐너 sc는 new scanner 스캐너 system.in 자, system.out.print 다운로드 할 파일명은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string 파일 네임 해서 뽑아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그럼 다시 또 쿼리 만들어야 되겠죠? 쿼리는 select 모든 것 from 파일 테이블로부터 얻어내겠습니다. where 조건은요. 파일 네임이 물음표랑 같은 거. 요렇게 같은 거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 네임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일문 돌려 출력하면 되는데요. 우린 무조건 한 개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아니면 번호로 뽑아낼까요? 다운로드 할 번호는 번호. 번호로 하는 게 좋겠네요. 뭐 파일명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넘버가 물음표랑 같은 걸 뽑아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system.err.println sql error 2. 자, 다 됐습니다. 자, PSTMT에 대해서 con.prepareStatement 역시 쿼리 처리하도록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PSTMT에 setInt 첫 번째 물음표 자리에 지금 인티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setInt가 맞는 거고요. 자, 인티저 무슨 값입니까? 넘버라고 입력한 요 값. 위에서 넘버라고 입력한 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를 찾게 되면 result set이라는 결과값에 요 데이터를 찾으시면 되겠죠. pstmt.execute query 하시면 결과값이 넘어올 텐데 만약에 찾았으면 하나만 딱 찾았을 거예요. 왜? 이 넘버는 자동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은 번호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s.next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 다 끝났으면 rs.close, pstmt.close 다음에 con.close 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찾지 못했다라면 한마디 띄워주시면 되겠죠. out.println 찾는 번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찾는 번호가 있다. 데이터가 하나 검색되었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파일 이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출력시키시면 되겠죠. 그럼 파일 이름부터 뽑아내 볼까요? 스트링 파일 네임은 뭐라고 뽑아내시면 되냐면 rs.getString 하셔서 파일 네임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blab 타입으로 들어있죠. blab, blob는 rs.getblab 하셔서 파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blab 타입을 뽑아내었으면 이 blab 타입으로부터 인풋 스트림을 얻어내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출력을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어떻게 해요? imput input stream is는 blob. get binary stream 하시면 인풋 스트림을 뽑아내게 될 거고요. 위에 throw IO exception은 처리할까요? IO를 선언을 안 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인풋 스트림 하나를 찾았으면 얘를 계속 뺑뺑 돌면서 출력만 시키시면 되겠네요. 자, 출력 한번 시켜봅시다. while true 하셔서 인티저 x에다가는 is.read 한 바이트씩 읽어서 if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랑 같다라면 브레이크해서 끝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출력하겠습니다. 숫자로 출력하는 것보다 문자로 출력하는 게 좋겠죠? 캐릭터 x 캐릭터로 형변환시킨 x의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is.close 다음에 뭐죠? is.close만 하시면 되네요. is.close 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rs나 pstmt나 con에는 밑에서 다 close 시켰네요.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운로드할 파일 번호는 2번 하시면 boot.ini에 대한 내용이 실행되었을 거고요. 다음에 1번 파일은 exam_07이었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용들이 쫙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파일 네임은 지금 출력을 안 시켰나요? 파일 네임은 받아내기만 했고 출력을 안 시켰군요. 파일 네임부터 먼저 출력시키고요. 파일명은 파일 네임. 자, 요거부터 출력시키고 내용을 출력시킨다라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셨을 때 1번 파일을 보여주십시오 하시게 되면 제리에서 파일명은 exam_07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쫙 나타나게 되겠네요. 물론 1바이트 스트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깨지는 건 여러분들께서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랍 같은 거 처리할 때는 2바이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상 이제 출력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C랍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랍이나 C랍 같은 경우에는 IO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IO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IO 쪽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죠.